피해자 입장에서 다르게 하면 어떻게 묘사할 수 있냐면요. 가해자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위로 덮쳐 올라가 가해자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켰다 혹은 문질렀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이명헌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군법무관 시절에 군법교육할 때도 많이 언급을 했었던 바로 그 유명한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극단적으로 말해서 군대에 있는 같은 남자 군인끼리 툭 쳐도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죄에 해당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분야별 가이드 성범죄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는 기습추행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. 형법상 강제추행죄든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죄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을 하거든요.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글만 보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때리거나 협박해서 상대방을 제압한 다음에 추행을 해야 처벌을 할 것 같지만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이른바 기습추행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적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고 있고요. 또 최근의 대법원은 기습추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대부분의 군인분들은 아직은 남자니까 남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징병제도상 남군이 훨씬 더 많으니 비교적 적은 여군만 최대한 피하면 되는 걸까요?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우리 법원은요, 동성 간에, 특히 남자 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아무래도 남자끼리라고 하면 또 육체훈련이 많은 군대라는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 모든 신체 접촉이 다 성추행이 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. 이성 간 접촉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제한적으로 보기는 하는데, 자, 그런데요, 제가 성범죄 파트에서 설명을 드린 건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면서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만 않는다면 진술의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. 만약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보더라도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 전혀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. 예를 들면 남군이 엎드려 있는데 다른 남군이 그 위로 올라가서 몸으로 누르거나 레슬링에 빠떼를 하듯이 했다고 하겠습니다. 이거를 피해자 입장에서 다르게 하면 어떻게 묘사할 수 있냐면요. 가해자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위로 덮쳐 올라가 가해자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켰다 혹은 문질렀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되어서 기소까지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. 군형법 제92조의 3을 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해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미수감경이나 다른 감경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판사님이 정상 참작 감경을 해주신다고 해도 선고되는 형량이 최소 징역 6개월부터 시작입니다. 설령 이 피고인한테 판사님 보시기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도 법에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에는 일단 유죄라고 한다면 판사님도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. 선고유예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시거나 징역형의 개월수를 조금 적게 하거나 그 정도입니다. 자, 그러면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이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자세한 내용은 제가 형사 성범죄 파트 설명드릴 때 해드릴 건데 주로 선임병이나 상위 계급자 분들에게서 이 문제가 더 크게 중요시되는 만큼 그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상대방이 하는 만큼만 하자. 이고
두 번째는 기록을 남기자입니다. 첫 번째 원칙, 상대방이 하는 만큼만 하자가 무슨 말이냐면,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. 호감이나 장난이나 뭐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했다,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, 이런 신체 접촉이나 기타 어떤 호감 표현 같은 것들은 그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만큼만 하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. 즉, 상대방이 평소 나에게 이런 정도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나 역시 그 정도 행위는 허락된다고 인지했다. 말하자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. 다만 이 부분은 이성 간에는 잘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. 두 번째는 기록을 남기자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, 첫 번째 원칙과 관련된 내용을 아무리 주장을 하셔도 그것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주변인들이 관련된 진술을 해주면 좋은데, 만약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래서 유의미한 진술을 해주실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의지할 수 있는 건 본인이 남겨놓은 기록밖에 없습니다. 이때 기록이란 게 꼭 일기를 쓰라거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, 예를 들면 후임이나 후배나 부하인 상대방이 나한테 카카오톡 같은 걸 할 때 약간 선을 넘는 농담, 예를 들면 흔히 색드립이라고 하는 것을 좀 수위 있게 했다,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을 잘 보관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성비가 극단적으로 남초라고 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도 성추행이 문제될 수 있고, 그것도 엄청나게 중대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,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한 원칙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. 부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